인류의 문화사를 거대하게 돌아보면 그 줄기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의 갈래는 소수의 권력자가 매끄럽고 거대한 천 한 장을 짜내서 다수의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덮어 씌우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갈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삶의 자투리 천 조각들을 들고 나와 함께 꿰매고 함께 즐기는 문화입니다. 아주 기이한 두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 그리고 먼 옛날 중국 혼란기의 황제였던 이존욱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그저 폭력과 쾌락에 찌든 막장 황제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짜놓은 필터를 한꺼풀 걷어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층의 딱딱하고 위선적인 언어 대신 당시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꿈틀거리던 서민들의 예술을 가장 먼저 알아챈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황제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서민의 예술을 왕의 세계로 과감하게 끌어들였습니다. 네로는 평민들이 열광하던 노래를 직접 불렀고 이존욱은 광대들과 어울려 스스로 배우가 되어 무대를 누볐습니다. 네로의 황금 궁전은 공연과 예술이 결합한 파격적인 공간이었고 이존욱이 광대들을 궁궐로 불러들인 건 역시 서민 문화의 에너지를 받아들인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수적인 기득권층이 그들을 그토록 증오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이유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계급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문화적 불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시도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민 예술의 위대한 힘을 알아보았지만 정작 민중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로 일어서게끔 판을 짜주지는 못했습니다. 황제가 노래할 때 민중은 결국 박수부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서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다시 민중의 마당으로 흘러가도록 통로를 열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두 황제는 기득권의 거대한 반발 앞에 무참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몰락한 자리에 들어선 것이 바로 잔혹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구경거리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게 만든 이 공간에서 민중은 자신만의 천 조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국이 내려준 거대한 볼거리 아래 갇혀 다시 묵묵한 관객석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원형 경기장은 오늘날 디지털 세상 속에서 더 매끄럽고 거대한 영토로 확장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쇼츠 같은 플랫폼이 넘쳐나서 누구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의 민주화가 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소수의 스타와 대기업 그리고 베일에 쌓인 알고리즘 권력이 시선과 주목을 독점합니다. 우리는 황제 대신 몇 배나 많은 스타를 갖게 되었고 콜로세움 대신 알고리즘을 가졌으며 로마의 박술부대 대신 디지털 팬덤을 거느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역시 자본이 대량 생산해낸 매끄러운 기성국 같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탓에 수많은 대중은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닫힌 관객석에 갇혔습니다. 그저 좋아요와 댓글을 달며 타인의 이야기를 소개할 뿐 정작 자기 일상의 울퉁불퉁하고 소중한 무늬를 드러낼 기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이 수직적인 구조의 균열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자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들려주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이들이 흔히 쓰는 민중의 목소리라는 표현에는 오만한 태도가 숨어들기 쉽습니다. 타인의 삶을 손쉽게 대상화하고 자신이 또 다른 대표자가 되어 그들의 삶을 멋대로 가공하고 해석하려는 은밀한 권력욕입니다. 정작 공동체를 외치는 이들의 언어에 공동체가 독점되어 세상이 또다시 편을 갈라 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삶의 날 것 그대로를 마주하는 순수한 예술 공동체의 시도입니다. 거대 매체가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고 버려진 삶의 파편들, 저마다의 골목에 숨겨진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직접 바늘을 쥐고 서로의 삶을 꿰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된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함께 조각볼을 짜 나가는 협업의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기억을 꺼내놓고 갈등이라는 시치미를 떼어내고 다시 투박하게 화해의 바느질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진따서사가 태어납니다. 문화는 돈을 주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 관계가 촘촘히 엮이는 역동적인 바느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영화, 즉 돌탑 영화의 미학적 핵심입니다. 작품의 매끄러운 완성도보다 누가 함께 바늘을 쥐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본의 논리나 제도권 예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창작의 리얼리즘과 지역이라는 풍요로운 토양 위에서 인간 내면의 문제를 흥행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탐구하는 자유. 그렇기에 영화가 상영되는 눈부신 순간보다 서로의 천 조각을 맞추어 보며 밤을 새우던 시간들이 축제의 화려한 무대보다 축제를 짜올리는 지난한 협업의 바느질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축제는 완성된 공연뿐만 아니라 함께 판을 짜는 협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거창한 아레나 공연장이나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건물을 짓는 일도 관객을 대량 동원하는 소비형 관광축제를 여는 일도 아닙니다. 권력이 무대를 독점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소외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민초들의 문화적 기억은 완전히 다른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두레와 품앗이는 단순한 노동의 교환이 아니라 문화적 연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농악과 마을꽃은 연주자와 관객을 팔로 자르듯 분리하지 않는 지극한 참여의 공간이었습니다. 강강술래는 독점적인 스타를 키우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아 거대한 하나의 원을 기워냈습니다. 판소리 이전에 파는 청중의 추임새와 반응에 따라 이야기의 결이 유연하게 요동치는 상호작용의 장이었습니다.
한 곳은 권력이 집중되는 무대 대신 모두가 수평으로 연결되는 원의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당이야말로 각자의 삶을 동등한 크기로 이어붙이던 옛 선조들의 조각보 정신과 뚝 닮아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문의를 조화롭게 엮어내느냐가 중심이었던 문화적 유전자. 돌아보면 우리 깊은 곳에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계의 기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과거의 유산들을 그대로 반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델은 구술 체록과 자서전, 영화 제작과 연극, 그리고 마을 축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선으로 연결되어 공동체가 자기 삶의 서사를 조각보로 연결하고 직조해내는 구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형화된 직업 배우의 연기가 아닌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당사자들의 몸짓을 빌려 외부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삶의 진실을 가다이려는 당사자 혹은 소수자의 로컬 리얼리즘이 현대 영화의 기록성과 결합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생산자로서 결합하는 둘의 협력성이며 고정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판소리의 구술성입니다. 관객과 실현자의 경계를 허무는 마을꽃의 참여성이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성찰하는 공공성의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만들고 밥을 짓고 흩어진 기억을 기록하며 그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에서는 스타가 필요 없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안개처럼 희미해집니다. 누군가는 셔터를 누르고 누군가는 밥을 퍼내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역할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촘촘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속적인 권력이나 물질적 가치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가치이자 지역사회 관계라는 거대한 조각보를 얻게 됩니다. 이제 문화는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관계의 구체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네로와 이존옥은 태동하는 서민 예술의 위대한 가치를 먼저 알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황제의 무대 위에서만 머무르게 했을 뿐 민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넓은 마당을 열어주지 못해 부서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대를 독점하는 새로운 황제나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더 많은 평범한 이들이 자기 일상과 산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스스로 직조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골목에서 작은 마당 안에서 자기 삶의 서사를 조각보로 연결하고 직조해 나가는 시간은 저 오랜 황제들의 수직적 무대와 원형 경기장을 넘어서는 2000년 만의 새로운 문화적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우리 땅에 새겨진 오래된 마당과 곳의 유전자는 자본의 소외를 극복할 미래의 글로벌 대한 문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DNA 속에 품고 있던 협력과 서사의 기억을 어떻게 오늘의 영상과 영화, 축제와 기록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 자본의 볼거리를 넘어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쓰인 내밀하고도 위대한 삶의 서사 조각들을 스크린 위에 단단히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소멸하는 공동체가 마주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입니다.